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군부대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외출이나 스마트폰 사용 같은 것들이 허용이 되고 특히 군종 활동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산 이장은 군종교구장님을 모시고 원불교 군종교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교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교구장님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군종교구장 이장은 교무입니다. 저희는 군종교구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군종교화를 염원해 주시는 우리 출가 제가 교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종교구를 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군종교구는 3명의 군전장교를 포함해서요. 군종교구 소속 교무님들이 16명이 있습니다. 네. 16명이서 군종교구 소속 교당은 12개지요. 12개 교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교당 소속이면서 군교화를 하고 있는 교당들이 한 18개 정도 되고요. 네. 합쳐서 지금 31개 교당에서 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네. 하지만 31개 교당에서 지금 군교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군교화의 특성이라는 것이 훈련소나 뭐 사관학교나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지금 군교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온 수많은 병사들 중에 사실은 원불교 교도였던 사람들이 1%도 채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원불교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제 5주 또는 뭐 16주, 12주 그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네. 처음 입교하는 교도들도 많고 그 1년 중에 1년간 총 군에서 입교하는 교도 수가 1,7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원불교가 인연 맺어져서 원불교 종교 활동을 하는 병사들의 수가 매주마다 한 3,000명 정도가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3,000명의 병사들이 원불교 종교 활동을 통해서 원불교를 알아가고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네. 또 마음 공부를 통해서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이 저희 군종교구의 역할입니다. 자, 먼저 최근 우리 군종교구의 최근 활동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선 지난 3월에 육군 논산훈련소죠. 예. 원불교 군종 13주년을 기념하는 예.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영상을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원광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육군훈련소 일요 예외 시간에 진행된 WBS 원음방송 특집 공개방송은 군종의 시간 장보람 DJ의 사회로 시작됐고 천여 명의 장병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군사훈련 기간 중에 주어진 휴식을 반겼습니다. 먼저 육군훈련소 구재서 소장이 원불교 군종 승인 13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군종 13주년을 축하합니다. 13년 전에 06년도에 군종 활동을 시작했고 07년도에 군종 장교가 드디어 군에서 그 중에서도 육군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앙 전력화를 통한 군 전투력 발전에 너무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1년에 2번씩 훈련소를 찾아 훈련병들에게 간식을 공양하며 위문 활동을 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 임직원들을 대표해 윤권하 병원장이 격려사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한 체력을 기르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강한 체력 플러스 정신이죠, 정신. 그 정신은 우리 원불교에서 제공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단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불교 군종교구 이장은 교구장은 기념사를 통해 13번째 생일을 맞은 원불교 군종은 새로운 마음으로 장병들의 마음 공부를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원불교가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2006년 3월 24일 날 우리 원불교가 군종으로 처음으로 승인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새해가 된 새해 첫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해의 새로움은 새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날처럼.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들 때는 어깨를 기댈 수 있게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움을 시작을 합니다. 이후 원불교 군종 승인 13주년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원불교 육군훈련소 교당의 예회를 매주 함께하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훈련병들이 재능을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고 헤이걸스, 네이처, 위걸스 등 걸그룹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발랄한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육군훈련소의 일요일 종교활동으로 원불교 예외를 선택한 훈련병들은 고된 군사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많은 장병들이 함께했고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 되었을 것도 같은데 육군훈련소에서 원불교 군종은 어떤 시설 또 환경 속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원불교 군종교구 사무국의 위치가 저기 논산 훈련소하고 바로 담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로 옆에서 아침마다 병사들의 구호 소리를 듣고 함성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일 많이 만나는 지휘관이 육군훈련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이 논산훈련소 교당은 육군훈련소 교당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군교활에 처음 시작한 것도 육군훈련소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병사들이 참 많죠.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당이 사실은 육군훈련소 교당이고, 그만큼 800에서 1000명 정도 매주 법회를 그 인원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육군훈련소 교당이 군교화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중요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육군훈련소 교당뿐만 아니라 군정교구의 많은 교당들에서 병사들과 만나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음 공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원불교 소개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원불교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음 공부로 귀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병사들이 마음의 평화도 갖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군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해서 사회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사실은 저희들의 군교화의 그림이죠. 자, 우리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불교 군종 13년의 시간은 우리 군종교구의 이 노력과 또 교도들의 협력으로 이 온갖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이뤄낸 정말 이소성대 정신을 보여준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짧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원불교 군종 13년의 활동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나누면은 13년이라고 하지만은 승인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승인됐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노력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 국회 국방위원회 원불교도 군종 편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청원을 한 것이 원기 60년 1975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8차 청원까지 한 후에 30년
30년 만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이 예. 났으니까 30년 동안 그 특히나 우리 좌산 상사님이나 네. 그 스승님들 그리고 뭐 출제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교도님들이 기도하고 염원하고 해서 2006년도 3월 24일 날 네. 원불교가 군정장교 편입대상 종교로 승인을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때부터 시작돼서 2007년도에 다음 해에 비로소 제1호 군중장교인 문정성 교무가 네. 군중장교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들한테 3명의 군중장교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군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뭐 네. 물적이나 물적 그렇죠.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이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초기에 들어갔던 것이 군교화를 위해 들어갔던 것이 주로 교육부대 쪽이었습니다. 네. 아까 네. 보여드린 육군훈련소 네. 처음으로 그렇게 들어갔고요. 이제 사관학교들, 그렇죠. 뭐 부사관학교 네. 그렇게 교육기관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하나씩 초기에 늘려 나갔었고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 후에 이제 교당들도 같이 늘려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교육기관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12개 군정교육부 소속 교당들 중에서 교육기관이 절반 정도 나머지는 일선 부대 교당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성종단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수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비교할 안 바는 되죠.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군정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 교화에 있어서 이 사관학교의 교화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 군 교화의 핵심은 결국 군 지휘관 양성하는 이 사관학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삼군 사관학교까지 네. 이 교화 환경과 이 성과들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네. 군교화 역사가 짧다 보니까 사실은 장군이나 영관급이나 장군들의 그런 교도가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아쉬웠었죠. 네. 지휘관이 없다는 게 참 교화하면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 상군사관학교에서 네. 다 교화를 하고 있고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3회째 졸업법회를 보고 네. 생도를 배출했어요. 원불교 생도를 배출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가 2회째, 공군사관학교가 중간에 한 해가 끊기긴 했지만은 4회 배출했고요. 네. 상군사관학교는 제일 역사가 깊습니다. 8회째 지금 배출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지금은 소위 중위 대위 교도들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한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뭐 길게 잡으면 10년 후에는 우리도 원불교 교도 장군도 이제 나올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그분들이 굉장한 뒤에서 지휘관들이 있다는 게 원불교 교도 지휘관이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 되어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들에서 교화한 결실들이 이제 네. 나올 거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군 교화의 흐름이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점이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네.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군종 활동에 닥친 변화 실감하시는 게 어떤 것들인지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아마 작년 올해 들어서 아마 군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뭐 전부 다 의무는 아니었었어요. 네. 뭐 특히 교육부대 위주로 종교 활동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개인의 인권하고 결부되어서 교육부대들도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다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지
예전에는 부대마다 종교 활동을 권장하려고 종교 마일리지라고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없어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종교의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군대에서 어떤 종교도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종교 마일리지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병사들이 종교 활동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정단에 막 정말 비상이 걸렸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 환경 변화에 따른 종교 활동 인구 감소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심한데 꼭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또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제 달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종교 활동을 이제 자신이 선택해서 오다 보니까 꼭 종교가 필요한 사람,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법회나 어떤 마음 공부나 그런 의식 수준이 사실은 질적으로 또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지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되었고 여기서 뭐 다른 정당도 그러겠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어떻게 병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 작년 올해 숙제로 가지고 있고 사실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아주 크게 변화된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는 군인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예전에 군 생활을 해봐서 쉽게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뭐 이 밖에도 또 파악하고 계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핸드폰이 이제 전 부대가 다 그렇게 개방이 되었고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 이제 외출 외박도 다 허용이 되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외출 나가는 건 아니고 뭐 상주 인원이 있고 꼭 필요한 상주 인원이 있고 여분의 인력 중에서 이제 외출 외박이 허용되긴 하지만은 핸드폰이나 외출 외박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내후반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도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식사하면서도 자기 핸드폰 가지고 보는 사람 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뭐 지하철 가면 거의 뭐 앉아서 핸드폰 보는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부대에서도 내후반에서도 그래서 어떤 내후반은 TV 소리가 안 들린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내후반의 풍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점점 더 종교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이것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병영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이제 어떤 종교 활동을 이제 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인원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해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화의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가령 핸드폰이 보급되었다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교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불교 2세기 군종 교화의 방향 어떻게 잡아가야 하겠습니까? 뭐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정원에서 이번에 교정 정책의 중심 키워드를 3가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 미래, 혁신. 그 3가지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고 저도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그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혁신이 되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고 또한 그 혁신을 해나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들 군교화라는 것이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화를 두 가지 크게 볼 때 뭐 양적인 교화, 질적인 교화 저희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군교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은 양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었죠. 네. 많은 사람들을 뭐 수만 명이 그렇죠. 1년 동안 군 종교 활동을 하고 나가니까요. 네. 이제 그것은 그대로 계속 해 나가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원불교를 알고 마음 공부를 알고 그 다음에 원불교 종교 활동하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평안해지고 위로도 받고 희망도 갖고 네. 사회에 돌아와서 언젠가 내가 종교를 선택할 때 원불교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네.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양적인 교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질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력이 다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많은 병사들을 다 안내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지휘관들, 아까 사관학교 말씀드렸지만 네. 지휘관에 대한 그런 집중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군정병들. 네. 군정병들이 굉장히 대단한 인재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정병들을 어떻게든지 집중교화를 해서 우리 교단의 인재, 국가의 인재로 네. 키워야겠다.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또 더 기회가 된다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또 함께 전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원음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6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